젊을 때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가 제게 던진 말입니다. 연금도 제법 받고 집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건강, 관계, 취미 다 돈 벌겠다고 무시했던 것들인데 그게 지금은 전부예요. 돈보다 그게 먼저였어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정작 많은 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건강을 후순위로 밀었던 58세 은퇴자 김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 과장을 끝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했어요. IMF 때부터 고생했던지라 이만하면 살 만큼 벌었다는 생각에 쉼을 택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몸이 따라주지 않더랍니다. 30년 넘게 야근하고 회식에 술 마시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병원은 퇴직하고 나서야 처음 제대로 다녀봤어요. 그때는 병이 생기기 전이었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병을 관리하며 사는 게 목표가 돼버렸네요. 그가 후회한 건 단 하나. 젊을 때 조금만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62세의 박 과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선 인망도 있고 실력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어요.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주고 결혼 자금까지 도와줬는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랑 밥 한 번 제대로 안 먹었잖아요. 대화도 없고 늘 화만 냈어요. 박 씨는 지금도 아들과 연락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은 남았지만 마음을 나눌 가족은 멀어졌다는 그 허전함. 그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먼저였더라면 지금처럼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의 준비 없이 돌입했던 65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일이 제 삶이었어요. 근데 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중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나마 그녀를 구한 건 퇴직자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끄러웠는데요. 웃으면서 노래하고 나니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시니어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답니다. 그녀의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돈만 준비했지 내 인생은 준비 안 했던 거죠. 돈보다 내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퇴직 후 돈은 남았지만 삶의 핵심 자산인 건강, 관계, 자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만 충분히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여행도 못 가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밥맛도 없고 나만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돈도 준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건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 건강하게 만드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이게 있어야 돈도 쓸 수 있고 삶도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돈만 충분히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오늘 하루 동안 내 건강, 내 관계, 내 기쁨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썼는지 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이것이 먼저였다는 선배들의 후회, 당신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1순위는 돈이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자아의 상실감입니다. 이는 국내외 수많은 은퇴자, 인터뷰와 연구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퇴직금과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행복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했을까요? 이제는 감성적인 후회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건강은 자산이 아니라 기반이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계획이 멈춰요.
여행도, 취미도, 사람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노년의 의료비는 생각보다 크고 만성질환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가죠.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체내 근육량이 매년 12%씩 자연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걷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퇴직 전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음식은 소식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퇴직 전에 다시 쌓아야 한다. 직장 밖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 끊어집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나 자리를 지키면 자동으로 관계가 유지돼요. 하지만 은퇴하면 모든 연락이 끊기고 정체성도 사라져요.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내 사회적 연결이 전부였던 이들이 많아서 고립과 우울증에 빠지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은 좋은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대부터는 직장 외의 모임, 취미,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하고 밥을 사고 연락을 끊겼던 친구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일. 이게 바로 노후를 위한 관계연금을 쌓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자아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보다 의미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건 실제로도 매우 위험한 감정입니다. 이 우울감은 치매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나만의 시간표를 미리 설계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강의 준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재능 기부 등을 시작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나는 여전히 사회에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 관계, 자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그 돈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매주 정해진 요일에 운동 루틴을 넣고 식단 기록 습관을 만든다. 회사 밖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거나 확장한다. 동호회, 지역 모임, 독서 클럽 등에 참여하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 하나를 만든다. 글쓰기, 영상, 봉사, 정원 가꾸기 뭐든 좋다. 단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꾸준히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퇴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대화 나눌 사람이 있는 삶. 퇴직 후에 진짜 자유로운 삶은 돈보다 이 세 가지가 먼저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오직 돈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오늘부터 몸 하나, 전화 한 통, 취미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